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352페이지 FAT 1급 제54회 기출문제 제54회 기출문제의 부가가치세 문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시간에서 우리가 그 거래자료 입력 문제까지 풀이를 같이 해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죠. 네.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래 날짜는 8월 2일이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며 판매 대금은 8월 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분계가 외상분계죠.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행과제 1번 먼저 하시고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때 결제 내역이라든가 전송 일자는 무시하면 된다. 고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FAT 1급의 부가가치세 문제의 1번 문제는 매번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강색 거래명세서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유형을 51번으로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51번이 아니고 11번 유형으로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다 같이 하십시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거래명세서에 있는 거래 날짜 8월 2일로 날짜 입력해 주세요. 8월 2일. 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 돼야 됩니다. 11번 정확히 입력하시고 품명의 인테리어 시계. 수량 50, 단가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이름은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니까요. 금빛 마트가 되겠고요.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문제에서는 전자세금란은 비워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8월 말에 받기로 한 거래이니까 여기서 유형을 분계 유형을 2번 외상분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시계를 도소매하는 법인이거든요. 봄날 시계는 시계를 도소매하는 법인이죠.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으면 외상분계를 하면은 외상매출금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2번 분계 2번 입력하시면 아래 분계 보세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죠.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죠.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분계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계를 이대로 두시고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에 가야 되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날짜를 8월 2일 걸 조회합니다. 8 엔터 2 엔터 8 엔터 2 엔터 엔터 3번 치시면은 네, 보이죠?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클릭한 다음에 확인 단추 누릅니다. 확인 단추 누르신 다음에 세금계산서 그림이 보이잖아요. 밑에서 발행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단추 누릅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 전송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저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로그인 단추 누릅니다.
그리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 보이시죠? 세금계산서 위에서 발행 단추 누르시고요. 다시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검색된 데이터 없습니다 나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세금계산서 그림이 보이는 요 창을 닫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창도 닫으시고 메인 매출전표가 보이면 조회 단추를 눌러서 이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문제의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353페이지에 2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실무수행 두 번째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전자계산서 문제군요. 자, 빨강색 계산서는 매출계산서인데 계산서는 유형이 몇 번이냐? 13번 유형입니다. 우리가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 문제로 출제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출은 11번 세금계산서 매출, 13번 계산서 매출, 17번 신용카드 매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3번 매출 유형의 문제인 거죠. 자,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면세 상품인 잡지를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본 문제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기로 하는 것으로 한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자, 우리 회사가 잡지도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잡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해서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8월 10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10일로 입력하고요. 유형이 13번 유형이죠. 유형의 13번, 품명에는 잡지. 수량 300이고 단가가 8,000원이네요. 자, 전자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죠. 겨울유통. 전자세금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랬죠. 자, 분계는 세금계산서 밑에 보시면 외상, 상품이 외상이니까 2번 외상분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계 번호는 2번 외상. 그러면 밑에 분계가 자동으로 완벽하게 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이런 분계가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매입거래. 자, 매입거래 유형은 네 가지 유형이 문제에서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51, 53, 54, 57. 자, 이거는 세금계산서 매입이기 때문에 51 아니면 54예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2000cc 5인승 유리를 교체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현금 거래.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 매입 중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면 51이고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때는 54죠. 이거는 54가 됩니다. 승용차의 유리를 교체했는데 이 승용차가 1000cc 초과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죠. 자, 54 유형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작성일자 보시고 8월 19일로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19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54가 된다. 54가 바로 불공이죠. 불공제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번호로 3번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번호로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이걸 클릭하시고 밑에서 선택. 자, 품명란에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유리교체라고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에 42만원 입력합니다. 거래처에는 공급자가 여기선 거래처입니다. 가을 정비.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수행과제에서 지시대로 합니다. 분계는 거기 세금계산서의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현금이라고 46만 2천원 거래금액이 모두 현금란에 들어가 있죠. 합계금액이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영수했다 이 말은 이 가을 경비가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금 분계해 주시면 돼요. 자, 분계 번호 1번이 현금 분계죠. 그러면 출금전표로서 대변은 현금 46만 2천원인데 차변의 개정 과목이 상품이 아니고 차량의 유리교체는 차량 유지비로 코드를 바꿔줘야 되죠. 자료 설명에서도 2번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코드에다가 차량 하시고 800번대 코드를 찾아야 돼요. 800번대. 도소매업에서는요, 차량 유지비는 무조건 다 800번대입니다. 500번대 코드를 쓸 일이 없습니다. 822번 판매 관리비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55페이지죠. 매입거래. 자, 매입인데 계산서 매입이죠. 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53번입니다. 앞에서 계산서 매출도 하나 나왔죠? 13번이었죠? 예. 빨간색 계산서는 13번, 파란색 계산서는 53번. 자료 설명을 봅니다. 당사 회계팀의 AT 온라인 교육을 위탁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교육훈련비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거래 날짜는 작성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22일로 입력합니다. 유형이 계산서 매입은 53번 유형입니다. 면세 매입이고요. 품명의 AT 교육 공급가액은 5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언택. 전자세금에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자,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밑에 계산서 밑에 보시면은 현금란에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말이죠. 현금 분계 선택하십시오. 분계 번호 1번. 자, 출금전표 대변에 현금이 됐고요. 차변에 상품이 아니라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 코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825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25번 교육훈련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출금전표에서 계정과목을 825번 교육훈련비로 고쳤으면 이 작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매입거래이고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영업부 8월분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회사는 작성일자로 미지급을 계상하고 납부 기한일에 자동이체하여 지급 처리하고 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전화요금 청구서는 세금, 전자세금 계산서로 간주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입이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51번 과세 매입으로 우리가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수행과제에서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51번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작성일자는 여기 상단에 있습니다. 9월 5일 날 우리는 청구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성일자 기준에서의 분계는 차변의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 대변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9월 5일로 매입 매출전표의 날짜를 입력하시고 매입 매출전표에서 9월 5일 입력하세요. 유형은 51번 과세매입, 품명의 전화요금, 자, 거기에 공급가액 100, 200이죠. 거래처는 K2로 검색해 보세요. 주식회사 KT 서대문. 전자세금 1번 해줘야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미지급금 분계할 수 있죠.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또 차변에 이것은 통신비입니다. 전화요금이니까. 코드를 통신비 814번으로 고쳐주세요. 꼭 800번대 써야 되죠. 자, 내려와서 대변.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253번입니다. 미지급금. 금액은 110, 220. 탭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어디가 돼야 돼요? KT 서대문이 돼야 되죠. 자, 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같은 청구서를 우리가 증빙으로 제시했을 때는요, 그 하단에 있는 이것이 세금계산서이다 라는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 세금 계산, 전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고 전자 입력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 하셨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문제네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문제네요. 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6월 30일 일반점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이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이용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납부세액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거래처 코드는 세무라는 단어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6월 30일에 일반점표 조회도 굳이 안 해도 이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납부세액을 대변은 보통예금이 될 텐데, 보통예금에서 찾아서 납부했으니까 대변은 보통예금이 될 텐데 차변이 미지급세금이다 하는 것을 모른다면 6월 30일에 납부할 세금이 어떤 계정 과목으로 분계가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네, 보시게 되면 요 금액이 미지급세금으로 부채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6월 30일 일반점표로 가보세요. 자, 일반점표 입력에서 (6월 30일을) 입력해 보시면 이게 납부할 세액이었어요. 3051700. 보통예금이 찾으신 금액과 일치하죠. 네, 대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증가로 받잖아요. 오늘은 납부했으니까 이게 어디로 와요? 차변에 와요. 차변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7월 25일입니다. 자, 일반점표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일반점표 7월 25일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의 미지급세금.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세금이에요. 261. 거래처는 세무. 서대문 세무서죠. 금액은 거기 통장 거래 내역에 있는 3051700. 대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기업. 은행 보통. 엔터로 가셔가지고 305170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마지막 문제는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과세기간 종료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상계해가지고 부가세 정리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54회에서는 납부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문제가 정리분계에 비해서 쉬운 거죠. 납부에 관한 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미지급세금이 그 정리분계할 때 납부세액이 미지급세금이다라는 걸 아시게 되면은
이것저것 조회 없이 바로 이와 같은 전표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결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수동결산, 자동결산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이자, 미지급이자 50만원을 계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비용은 이자 비용입니다. 비용 발생시켜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변이 이자 비용이 되고요. 대변은 미지급한 이자는 대변의 부채로 인식하는데 계정과목이 뭐냐면 미지급 비용이죠. 이 분계가 되겠습니다. 결산 분계이기 때문에 이건 수동 분계 사항이고요.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수행과제 보시게 되면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라. 요 1번인데요. 지금 1번은 수동결산해야 되고 2번과 3번은 결산 문제가 아니네요. 2번은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 수동결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전표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면 돼요.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의 이자 비용 931이죠. 엔터 가셔가지고 5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금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도 아니고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262번 미지급 비용 대변에 50만원 입력하세요. 이렇게 1번 자료 해결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 4,100만원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출 원가를 대체하는 분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 확정일과 예정일은 요 작업을 수행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작업 2번 작업 하기 전에 우선 자료 설명에 있는 2번 이거 결산자료 입력에서 요거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맨 오른쪽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죠. 결산일자는 1월부터 12월로 하는 거예요. 자, 요 팝업창이 매출원가 및 경비선택이라는 팝업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상품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451번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면 돼요. 네,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바로 이 자리죠. 여기에다가 4일
플러스 4,10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상품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255-620-000으로 계산이 되고요.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것이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위에서 전표 추가 누릅니다.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끝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자, 자동결산에서 할 일은 이것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 2번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 다음 재무상태표, 이거를 순서대로 조회해서 작성하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조회 작성할 때에는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아니오를 해라.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이용해서 손익 대체 분계를 꼭 수행해 줘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수행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세요.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조회합니다. 자, 이 손익계산서 월은 12월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 풀이에 첫 시간부터 저하고 일치해서 하신 분들은 지금 당기순이익이 저하고 같겠지만 데이터가 중간에 저하고 따라 하신 분들은 이 숫자는 다를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요 당기순이익이 다음에 작성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란에 요 숫자가 똑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찾으셔가지고 실행합니다. 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오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날짜가 있어요. 위에 비어있는 날짜가 있는데 왼쪽은 당기, 오른쪽이 전기 겁니다. 그래서 당기분의 2024 내년 2월 23일이에요. 2024-0223 그 다음 전기분 여기에 2023-0223 2024-0223 2023-0223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까 그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처음부터 저하고 같이 전표를 쭉 입력하신 분은 같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는 서로 저하고 다르겠죠. 374, 374, 070 자, 위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누름으로써 손익 대체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일반 전표에 추가가 되었죠. 12월 31일자의 일반 전표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작성까지 끝났고 그 옆에 재무상태표 마지막으로 조회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닫아주면 됩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서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12월로 조회했을 때 에러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에러가 나왔다면은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전표와 결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바로 평가 문제 11번부터 우리 평가 문제가 1번부터 10번은 뭐예요? 이론 문제였죠? 바로 11번부터 30번이 이제 실무 수행에서 전표 입력에 관한 평가 점수.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건 4점, 어떤 건 2점
어떤 건 3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거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답안 입력 시 유의사항도 한번 읽어보면서 그 밑에 실무 수행 평가 찾아서 답 입력하는 방법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